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3 버전으로 캐드를 알려드리게 될 강사 이대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토캐드 2013 버전 2D 1강입니다. 기본적으로 캐드를 처음 보신 분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캐드에 대한 처음 부분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캐드의 활용 부분을 수업을 진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캐드라 하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캐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작업 공간, 그리고 화면 구성, 시작하기에 대한 인터페이스적인 부분, 그리고 이 강에도 계속 인터페이스적인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고, 먼저 캐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드란 무엇일까요? 캐드는 컴퓨터 지원 설계를 의미합니다. 컴퓨터 지원 설계인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의 약자인데요. CAD죠. 이것은 공학자나 건축가 그리고 여러가지 설계 활동에서 전문적인 설계를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오토데스크사에 있는 캐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캐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오토데스크사의 캐드 프로그램이죠. 캐드는 그 쓰임새에 따라서 CADD, CAID, CAAD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디자인과 드래프팅, 즉 대략적인 스케치를 말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보여줄 때 캐드를 통해서 간략하게 이런 모양식으로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산업 디자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아키텍처럴 디자인, 건축 디자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캐드는 여러가지 방면에 쓰이는 프로그램으로서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캐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프로그램이 윈도우 기반인지 혹은 C++ 기반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캐드는 기본적으로 C++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C++ 기반으로 하는 것은 캐드 외에 라이노 같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큰 특징은 단축키를 이용해서 그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윈도우 기반의 프로그램들은 주로 이제 마우스 위주의 클릭하는 그런 기반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워드라든지 한글 그런 것들도 대부분 윈도우 기반이고,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는 캐드나 라이노 같은 경우는 C++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드는 확장자로서 DWG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DWG 파일은 이 캐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DXF 파일이라든지 다른 파일들도 가져올 수 있는 여러가지 범용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 위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읽어보시면서 캐드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캐드의 작업 공간들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크게 4가지로 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5가지인데요. 제도 주석, 그리고 3D 기본, 그리고 3D 모델링, 그리고 옛날 클래식 버전, 그리고 내가 스스로 메뉴를 지정을 하는 그 내 메뉴 지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작업 공간을 클래식 버전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캐드 13 버전을 하고 있지만 주로 실무에서는 꼭 13 버전을 13버전이 깔려있다는 법이 없거든요. 주로 많이 깔려있는 게 아마 2007 버전 혹은 2010 버전, 2004 버전 깔려있는 데 있고 2000 버전 깔려있는 데 있어요. 이렇게 캐드에 옛날 버전이 깔려있더라도 그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주로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캐드의 2013 버전, 2012 버전 이런 것부터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돼서 업그레이드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이 클래식 버전을 하게 되면 어떠한 캐드 버전에서도 모든 작업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클래식 버전을 사용할 것이고 이 부분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수업도 클래식 버전으로 진행할 거고요. 이 클래식 버전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리본 메뉴라고 하는 윈도우 기반처럼 꾸며놓은 창이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래식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도구막대라는 게 있어요. 이 도구막대는 이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 뭐 이러한 부분, 이 영역 내의, 그리고 이 영역 내의 여러가지 막대들이 있는데 얘가 도구막대라고 합니다. 이 도구막대를 이용해서 혹은 단축키를 이용해서 많이 캐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도구막대의 추가라든지 삭제라든지 그런 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기타 리본 메뉴에 없는 것도 도구막대로 불러드릴 수 있고, 혹은 리본 메뉴에만 있고 도구막대에 없는 것들을 따로 또 불러낼 수도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기능의 효율적인 배치. 이 도구막대를 꺼내게 되면 위치가 막 흩어져 있거든요. 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내가 자주 쓰는 기능 위주로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 작업 공간을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작업들, 제도를 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제도에 필요한 도구막대를 꺼내놓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그 작업 공간을 배치를 하고, 그런 작업 공간을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른 이름 저장하면 언제든지 그 작업 공간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한 컴퓨터에서 여러 사람이 작업하더라도 내가 쓰는 작업 공간을 따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저는 이제 2D 우화하라고 지정했네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캐드를 습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단축키 외로도 이런 도구막대를 이용하면 클릭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단축키를 이용하면 마우스를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캐드의 기반이 C++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화면의 구성입니다. 이 메뉴 버튼이 있는데요. 퀵 메뉴바 옆에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메뉴 버튼은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포토샵을 하든지 어떤 거 하든지 간에 파일의 열기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다른 이름 저장, 내보내기, 불러들여오기 여러가지 메뉴바가 뜨게 되는데, 그 메뉴바가 숨겨져 있는 이 버튼입니다. 그리고 퀵 메뉴바, 이 버튼 옆에 퀵 메뉴바가 있는데 자주 쓰는 것들을 모아놓은 메뉴바를 뜻해요. 어떠한 작업 공간을 바꾸더라도 이 퀵 메뉴바에다가 내가 원하는 작업에 자주 쓰는 작업들을 넣으면은 이 퀵 메뉴바에서 쉽게 클릭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퀵 메뉴바는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이 퀵 메뉴바가 요 밑에도 있죠. 퀵 메뉴바로 하긴 그러지만 퀵 메뉴바하고 동일한 그런 매뉴얼들이 밑에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바, 파일, 편집, 뷰, 삽입, 형식, 도구부터 도움말까지의 이 바를 보고 메뉴바라고 하는데, 물론 창 변경바도 메뉴바라고 합니다. 이 메뉴바에서는 단축키로 되지 않는 부분, 혹은 단축키가 있지만 단축키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도구막대가 꺼내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이 메뉴바의 도구라든지 그리기에서 클릭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그러한 바를 뜻합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의 설정,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내가 원하는 작업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공간, 혹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공간, 각 작업 영역에 맞춰서 이 작업 공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령창이 매우 중요한데요. 캐드에서는 명령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명령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명령창에다 명령어를 집어넣고 스페이스바라든지 엔터를 쳐서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우스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도구막대입니다. 자, 도구막대는 여러가지가 제가 꺼내놨는데 다 필요한 건 아니고, 현재로서는 먼저 필요한 것만 꺼내놓고 계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기능이 나오게 되면 도구막대를 추가할 수도 있고, 이전의 것들을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레이어는 층을 얘기하는 거죠. 각 작업들이 층별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바닥에 도면이 들어간다, 바닥에
뭐 벽체 도면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계 캐드에서 최하단부의 바닥이 이러한 모양이 들을 때 각각의 레이어별로 작업을 따로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좌표 정보는 절대 좌표를 의미하는데요. 캐드를 좀 이따 알아서 제가 보일 텐데 이 마우스 창이 왔다 갔다 마우스 키가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 이게 바뀌게 돼요. 현재 십자 이 부분 보이시죠? 이 십자 부분, 이 십자의 가운데 부분이 현재 이 가운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이 좌표라는 뜻입니다. 얘를 옮기게 되면 얘도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모두 변경 막대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명령창과 명령창이 1번이고 모두 변경 막대가 2번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이 도구 막대라 보시면 됩니다. 순위를 정하자면요. 자, 이 모두 변경 막대는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의 변경에 따라서 내가 작업을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아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모두 변경 막대에서 진행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창 변경 창이에요. 캐드는 하나의 창만 열어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창을 한꺼번에 열어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 변경 창을 통해서 최소화하거나 혹은 축소하거나 끌 수가 있고요. 창을 컨트롤 탭키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뷰 큐브는요 3D에서부터 많이 활용도가 좋게 되는데 2D에서는 이 도면이 이런 거구나, 평면도구나, 혹은 인면도구나, 뭐 측면도구나, 혹은 배면도구나 라는 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스크롤 바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상 캐드는 줌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화면의 이동 기능이 마우스나 키보드로 이용해서 매우 쉽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스크롤바는 마우스 잡고 끄집어 내리다가 혹은 올렸다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이 필요가 없어요.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스크롤바가 있긴 하지만 실상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옵션즈에서 그 옵션에서 바꿀 수가 있는, 없앨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인데요. 스크롤바는 전 작업을 하면서 없앨 것입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기타 옵션 아이콘 좀 중복된 게 좀 있어요. 뭐 스케일, 작업 공간이라든지 스케일 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스케일은 이 전체적인 작업 공간의 축척을 의미합니다. 축척을 의미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많이 쓰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차차 필요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를 할 거예요. 얘는 캐드를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건데 얘를 짚고 넘어가기 전에 먼저 캐드를 열면서 캐드는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드를 열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게 아니라 먼저 더블 클릭 열게 되면 뭔가 이런 식으로 열려 있어요. 이게 캐드의 열린 화면인데요. 자, 아까 메뉴 버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게 나오죠? 네.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파일에도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건 메뉴바죠. 그리고 여기 중에서 여러가지 쓰이는 부분들이, 자주 쓰이는 부분들은 퀵 메뉴바, 새로 만들기라든지, 파일 열기라든지, 저장, 다른 이름 저장, 그리고 프린트, 명령 취소, 명령 복구, 이런 식의 퀵 메뉴바가 있고요. 메뉴바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메뉴바는요 도구라든지 특히 그리기, 이 두 가지 게 많이 쓰이고요. 뭐 수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모디파이라고 하죠. 모디파이 창이라고 하는데 이 모디파이 창은 여기에 또 있습니다. 메뉴바는 밖으로 꺼내놓지 않은 것들을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여기 다 있어요. 물론 그리기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꺼낼 수가 있습니다. 2008 클래식 버전에서요. 이렇게 꺼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령창. 명령창은 원래 기본적으로요. 밑에 있는 건데 제가 위로 올려놨어요. 한번 볼까요?
자,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명령창이 밑에 있고 메뉴바는 위에, 그 도구막대는 위에 있고 메뉴바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얘는 축척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꺼내져 있는 도구막대들은 필요에 따라서 없애시든지 이 전 부분들 있죠. 이 전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위로 올라가게 돼요. 아니면 전 부분을 잡고 드래그해서 밑으로 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조금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아직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도구는요, 다 위치가 변경이 가능해요. 명령창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4칸에서 5칸 정도의 테스트가 보일 정도로 늘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늘리시는 게 중요하고, 이 밑에 놓고 그냥 쓰셔도 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 보이게 위에다 놓고 쓰는 편에 속해요. 자, 이렇게 잘 보이다가 안 보이고 사선으로 보일 때 있죠? 이때 올려놓으면 명령창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편하시게, 본인이 편한 그런 입맛에 따라서 명령창의 위치는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렇게 현재 항목 달리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뭔가 이렇게 이름 바꿔가지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저장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제 뭐 2D 우화라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미리 꺼내놓고 작업하기 쉽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공간의 변경은요, 먼저 제도 주석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도 및 주석. 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2D 제도 및 주석을 하기 위한 최적화된 리본 메뉴를 의미합니다. 많이 보신 것 같죠? 기존에 많이 쓰시던 워드라든지 한글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매뉴얼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09 버전 이후부터 2009 버전부터 이 리본 메뉴가 시작됐는데 그 전에는 모든 게 다 이 클래식 메뉴로 되어 있었어요. 오토데스크사에서 좀 친절하게도 각 쓰임새에 따라서 모아놓은 메뉴를 의미하는데, 물론 단축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저처럼 클래식이나 아니면 내가 따로 저장한 작업 공간을 바꾸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3D 기본사항은요, 3D를 기본으로 하기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들이 상부에 뜨게 됩니다. 보이시죠? 대신에 여기서 뭔가 더 수치를 집어넣고 뭘 해야 된다 하면은 또 뭔가를 꺼내야 돼요.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쪽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세부적인 것들이 쭉 나오고요. 3D 모델링으로 하시게 되면 이게 완전히 3D 모델링에 최적화된 리본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클래식에서 꺼내놓고 해도 이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저는 2D 우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꺼내놨어요. 아까 스크롤바 말씀을 드렸죠? 이 스크롤바요. 뭐 간단하게 하나 그려놓고 이러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게 있는데, 스크롤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마우스에 이렇게 휠을 잡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이동하기 가능하죠. 줌은 휠 드래그가 있고요.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휠 스크롤바는 대부분 없애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없애는 방법은 옵션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여기 클릭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얘를 없애면 없어져요. 그쵸?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매뉴얼들을 봤고요. 시작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캐드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이 캐드를 처음부터 잘 구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부분인데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단축키가 없이 진행하는
기능이 있어요. 먼저 CAD를 통해 보시자면은요. 이걸 잘 보세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창이 이렇게 뜨죠. 기본 템플릿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본 템플릿들이 있는데 이 템플릿은 각각의 도면 한계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도면마다 그 기본 유니트, 어떤 건 밀리미터로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인치로 될 수도 있고, 어캐드 같은 경우 인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좀 애매한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주로 많이 쓰는 게 어캐드 아이소라고 하는 이 템플릿입니다. 이 어캐드 아이소는 기본적으로 도면 한계 영역이 A3로 되어 있고 유니트는 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요. 건축이나 그런 부분에서 A3 많이 쓰죠. 일반 도면에서도 그렇고요. A3의 절반 크기 A4라고 하는데, 물론 도면 한계 영역 설정할 수 있는 키인 리미트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지만 어캐드 아이소는 A3로 작업할 때 굳이 도면 한계 영역을 정할 필요가 없이 얘만 클릭을 하게 되면 도면 한계 영역이 A3로 규격화된 게 나오게 되고 기본 유닛은 밀리미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허나 도면 한계 영역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 도면 밖에서의 작업도 가능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A3 사이즈인 420297짜리에 네모를 만들 거예요. (420-297짜리) 네모를 만드는데 그 밖에서도 객체가 형성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점을 보여드릴 겁니다. 현재 지금 이 네모가요 420297짜리 네모 박스예요. 이게 A3 사이즈죠. 어캐드 아이소로 되었지만은 이 도면 밖에서도 얼마든지 객체 형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지만 얘로 하게 되면, 어캐드 아이소를 쓰게 되면 원래 처음에 리미트라든지 여러가지 설정 자체가 얘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쓰는 걸 제가 추천하는 거고요. 실제로도 많이 쓰이는 기본 템플릿입니다. 자, 스타트업을 아까 보다 말았죠? 스타트업은요, 이 창을 보시게 되면 여러 템플릿이 나오는데 간혹가다 이 템플릿 경로가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틀어질 때는 여기다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단축키가 따로 없어요. 그것을 현재 지금 꺼져 있는데 0이라고 써져 있죠. 이 표시는 현재 설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1은 활성화, 0은 비활성화라는 뜻이고요. 이 뾰족한 가로라고 하죠. 이 뾰족한 가로의 형태가 현재 0이기 때문에 1을 누르시고 OK 하시게 되면, 일단 꺼볼게요. 일단은 다 꺼보시고요. 파일 열기를 했을 때 아까랑 좀 다르죠?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나는 미터법으로 하겠다. 그리고 어캐드 아이소의 DWT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기본 템플릿이 저장된 그런 공간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법사 사용은 뭐 크게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 두 가지 것을 바로 설정을 해서 갈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미터법 사용하죠? 그리고 어캐드 아이소 DWT를 혹은 DWG라고도 하는데, 이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바로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알아두시면 편한 거겠죠? 자, 파일의 열기, 컨트롤 U를 통해서 파일을 열 수가 있고, 새 파일 여는 건 얘기하죠.
그리고 뭐 파일을 기존 도면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저장, 최신 버전의 CAD는 하이 버전 열리기 하기 때문에 먼저 버전을 저장해야 되는 점 중요한데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다른 이름 저장 혹은 이쪽에 있죠? 킥 메뉴바 다른 이름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바탕화면에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버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2010 버전이죠. 2010 그리고 LT 2010 도면이죠. 뭐 2000 버전이나 2004 버전, 2007 버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고 옵션지에서도 기본적으로 파일을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기 저장이 있죠. 다른 이름 저장할 때 기본적으로 버전의 유형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놓으면 되면 다른 이름 저장하고 바로 저기서 버전을 변경할 필요 없이 여기에 기본되어 있는 것을 바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타도면의 빠른 이동은 컨트롤 탭으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5는 화면 정리예요. 화면 정리고요. 컨트롤 탭을 이용해서 컨트롤 탭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도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또 열었습니다. 이런 도면이 있을 때 컨트롤 탭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1강 강의였어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 지금 설명하면서 상당히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하나하나 되짚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동영상을 보시고 동영상을 보시면서 CAD를 열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열어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하는 점을 보시면서 하시면은 이 기본 인터페이스가 금방 손에 익으실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